5단원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5단원 수업은 교과서 34쪽부터 3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5단원의 제목을 보면 일상에서 만나는 어휘라고 돼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그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단어들이 한자로 어떻게 쓰여지며 그 단어들을 우리말로 옮길 때 어떤 짜임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오늘 수업에서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이는 단어 무엇이 나왔는가 살펴볼까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글자는 교과서 34쪽에 있는 단어입니다. 교과서를 옆에 펴놓고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34쪽에 8개의 총 단어가 나와 있는데 그 단어 중에서 한 화면에 2개씩 이렇게 보여주면서 한자의 뜻과 음도 읽고, 그리고 이 한자 2글자 이상 만나서 단어를 이루면 우리말로 어떻게 풀이하는가 이렇게 살펴본 후에 이 단어를 응용해서 어떤 문장에 쓰이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어 2개 한번 음만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쓰여져 있는 것은 뜻이고 빨간색으로 쓰여 있는 것은 음입니다. 자, 파란색으로 쓰여 있는 것은 이 글자가 지니고 있는 뜻, 그리고 빨간색으로 쓰여져 있는 것은 글자의 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를 읽을 때는 이 음으로 읽어야겠죠. 음으로 읽어야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신체. 이 단어는 신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신체. 두 번째는 우주.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주. 빨간색으로 우와 주자가 쓰여져 있죠? 우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번 한자의 뜻하고 음을 곁들여서 읽어보겠습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몸신, 몸신, 몸체, 몸체. 그 다음 옆에 거 보세요. 지부, 지우, 집주, 집주. 자, 글자의 뜻과 음을 읽어봤는데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신체라는 단어는 공통적으로 뜻이 몸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2개 다 몸이라는 뜻을 지녀서 똑같은 뜻을 지닌 글자끼리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우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2개 다 뜻이 같습니다. 집이라는 뜻과 또 집이라는 뜻을 지닌 같은 뜻을 지닌 글자끼리 비슷하거나 똑같은 뜻을 지닌 글자끼리 단어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신체의 뜻은 뭡니까? 몸과 몸이 만났으니까 한마디로 뜻이 몸이에요. 근데 몸인데 이거는 짐승의 몸을 표현할 때는 신체라기보다는 여기서의 의미는 사람의 몸을 의미할 때 쓰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표현할 때 신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응용은 신체를 단련하였다. 신체를 단련한다. 신체 힘을 기르고 강하게 이렇게 훈련을 쌓고 이러는 걸 때 신체를 단련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럴 때 신체라는 단어 씁니다. 신체가 건강하다. 이럴 때도 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주라는 단어. 우주의 뜻은 집불자에 집주자니까 그럼 집이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 그냥 둘 다 집이니까 집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요 집은 뜻과 음으로 표현할 때는 집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2글자가 결합을 해서 단어를 만들게 되면 더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밑에 거 보세요. 이 우주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무한한 시간과 만물을 포함하고 있는 끝없는 공간의 총체. 즉 다시 말하면 이 무한한 시간을 의미하는 글자는 바로 집주자가 바로 무한한 시간을 표현하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끝없는 공간을 의미하는 글자는 바로 지무자의 의미입니다. 옛날 장자라는 책이 있어요. 노자, 장자 이런 옛날 학설가인 중국의 학자들이신데 그 장자께서 말씀하신 거에 나옵니다.
자, 우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알 수 없는 모든 만물을 품고 있는 끝없는 무한한 공간을 표현하는 것이 우다, 지부자다. 그리고 이 집주자는 시작점부터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끝을 알 수 없는 시간, 무한한 시간을 주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와 주를 포함하면 우주라는 단어는 무한한 공간과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한하다라는 건 끝이 없고 한계를 알 수 없는 걸 무한하다고 하죠. 무한한 시간과 공간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우주라는 개념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주를 여행한다, 우주선을 띄운다 이럴 때 우주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죠. 옛날부터 있었던 그런 단어입니다. 자, 이제 다음 단어를 볼까요?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유무, 유무. 두 번째 거, 거래, 거래. 유무거래라는 단어, 이것도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일단 유자가 무슨 유자인지 뜻을 볼까요? 있을 유, 뭐뭐가 있다란 뜻입니다. 있을 유. 그 다음에 이거의 반대말로서 무자는 없을 무자입니다. 없을 무. 있느냐 없느냐 서로 반대 개념이죠. 이렇게 반대의 개념, 반대말입니다. 상대어라고도 하고 반대말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 거자가 갈 거자예요. 이쪽에다 저쪽으로 다른 쪽으로 간다는 얘기야. 나를 떠나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말로서 올레자가 왔어. 이게 서로 반대말이죠. 간 것이 있으면 오는 것도 있겠죠. 먼 곳으로부터 나에게 오는 거. 읽어봅시다. 올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갈 거, 올레. 그래서 우리가 갈 것자는 과거라는 말 많이 씁니다. 이미 지나갔어. 지나간 시간을 갈 것자를 써서 과거라는 말로 많이 쓰죠. 과거 할 때 것자 이거 씁니다. 그 다음에 내자는 앞으로 다가올 날짜를 내일이라고 그러죠. 내일. 원래는 리을로 쓴 내자인데 맨 앞에 올 때는 이렇게 니은으로 바뀌어서 내일이라고 그러죠. 내일 할 때 다가올 날짜가 바로 내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가 왕래한다고 그러죠. 왕래한다 할 때 레자를 요걸 쓰기도 합니다. 레자. 자, 그러면 이 글자들 활용한 단어들의 의미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무라는 말의 해석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있음과 없음. 있으려하고 없을무니까 서로 반대말로 있음과 없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무라는 단어를 어떨 때 많이 쓰이는가 보면 어떤 제품을 사려고 했더니 우리가 제품을 고를 때 제품에 이상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게 되죠. 그럴 때 제품의 이상 유무를 살펴보았다. 이런 말 쓰기도 합니다. 이상 유무를 살펴보았다. 또는 있을 유자 들어가는 단어 중에 죄가 있으면 유죄라는 표현을 쓰죠. 유죄. 죄가 있는 건 유죄. 재판을 했는데 이 사람 죄가 있어. 유죄. 죄가 없으면 뭐라고 그러죠? 무죄라고 하겠죠. 그죠? 자, 그럼 옆에 거래의 뜻을 볼까요? 거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1번에 있는 해석은 한자 그대로 풀이한 겉뜻입니다. 한자 그대로 풀이한 거고 2번에 있는 해석은 이 겉뜻 한자 그대로의 뜻 말고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비유진 뜻을 의미합니다. 다른 의미로도 쓰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속뜻이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일단 한자 그대로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갈 것자에 올레자니까 가는 것과 오는 거예요. 가는 것과 오는 것. 근데 여기는 거꾸로 오는 걸 먼저 써놨네요. 그래서 오고 감. 오고 감 그래도 되고 가고 옴 그래도 되겠죠. 앞에 갈 것자가 먼저 있으니까 가고 옴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오고 간다 또는 가고 온다. 서로 반대말이죠. 하나는 가는 거고 하나는 오는 거니까. 근데 이 말이 가고 온다는 말로 쓰일 때는 사실 아까 예를 들었던 왕래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갈 왕자에 올래자. 근데 이 거래라는 단어는 일상적으로 어디에 많이 쓰이느냐면 돈이 오고 가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에 더 주로 많이 쓰입니다. 부동산 거래, 주식 거래, 은행에서 처음으로 거래를 하였다. 이런 말 쓰기도 하고 시장에 가서 장사치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거를 거래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속뜻이 나와 있죠. 주고받는다는 의미로도 쓰이고 이 돈을 주고받는다는 의미 또는 돈을 주고받으면서 물건을 사고 판다는 의미 이럴 때 많이 씁니다. 요즘에 뉴스 같은 데서 보면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주택 거래가 또는 부동산 거래가 뜸해졌습니다. 이런 말 씁니다. 거래가 뜸해졌다는 얘기는 사고 파는 게 더 드물어졌다는 의미죠. 부동산을 거래한다. 또는 상품을 거래한다. 상품을 거래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사고 판다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 겁니다. 꼭 알아두세요. 거래라는 단어. 그 다음 단어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청풍. 청풍.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월. 명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청풍, 명월. 자, 청풍과 명월이란 단어. 청풍은 많이 안 들어봤지만 명월이란 단어는 더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요 청풍과 명월은 합쳐서 많이 쓰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청풍. 자, 뜻을 볼까요? 맑을 청, 바람풍, 밝을 명, 달월. 자, 맑을 청자에 바람풍이니까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뭐가 될까요? 맑은 바람. 바람이 불긴 하는데 맑고 신선하고 깨끗한 바람이 불 때가 있고 엊그저께처럼 황사가 또는 미세먼지가 많이 끼면 요즘처럼 대기질이 안 좋을 때는 아주 탁한 공기가 탁한 바람이 불 수도 있죠. 근데 맑고 시원한 바람을 일컬을 때 맑은 바람을 청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에 대보름이라든가 아니면 추석 때라든가 음력으로 15일이 되면 굉장히 형청 밝은 달이 뜨죠. 그럴 때 밝을 명자에 달월자를 써서 밝은 달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밝을 명자가 달월자를 꾸며주는 거죠. 이 방법은 이따 설명할게요. 그래서 청풍은 맑은 바람, 명월은 밝은 달을 뜻합니다.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음을 읽어볼까요? 청운. 이 단어는 청운입니다. 청운. 두 번째 단어는 유성. 유성.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청운, 유성. 청자는 푸를 청자입니다. 푸른색을 의미하죠. 청색이라고 그러죠. 운은 구름운. 이거는 지난번 사단원에서 형성문자 설명할 때 나왔던 글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유자는 흐를 유자입니다. 원래 음은 유자인데 여기서 유성이란 단어에서는 성자보다 맨 앞에 왔기 때문에 두음법칙, 첫 소리에 왔을 때 리을이 이응으로 바뀌죠. 이런 걸 두음법칙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음은 유자이고 단어 맨 앞에선 유로 소리가 납니다. 흐를 유, 물이 흐른다는 뜻입니다. 상류, 중류, 하류 할 때. 그 다음에 성은 별성자죠. 금성, 명왕성, 천왕성 이럴 때 쓰이는 거죠. 해성이라든가 이럴 때 별성자입니다. 별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한번 이 단어의 뜻과 음을 한번 더 읽어볼게요. 푸를 청, 구름 운, 흐를 유, 별성. 그래서 청운의 뜻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푸른 구름. 첫 번째 해석에 푸른 구름.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푸르다라는 뜻과 구름이라는 뜻이 합쳐졌으니까
푸른 구름이죠. 근데 이 푸른 구름은 어떻게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하얀색 구름 아니면 먹구름일 때가 많은데 푸른 구름이겠습니까? 이거는 상징적으로 푸른 구름의 의미가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 여기 2번에 있는 이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높은 지위라고도 하고 신분이라고도 하겠죠. 귀족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아주 부자가 된다거나 이런 거죠. 높은 지위나 벼슬을 청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옛날 선비들이 청운의 뜻을 두고 한양에 과거 시험을 보러 갔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청운의 꿈을 안고 학업에 열중하였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청운의 꿈을 안고 학업에 열중하였다는 얘기는 나중에 출세를 해서 높은 지위를 얻고 싶어서 우리가 공부를 힘들고 귀찮지만 지루하지만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한문 수업이 뭐가 좋아서 하겠어요? 재밌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여러분이 참고 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 이유는 하나라도 더 유식해지고 똑똑해져서 지식을 쌓으면 나중에 좋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 승진시험을 볼 수도 있고 취업시험도 볼 수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청운의 꿈을 안고 학업에 열중한다 그럴 때 청운의 의미 요 두 번째로 많이 쓰입니다. 이건 중요하게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유성, 이건 이제 교과서에 있는 마지막 단어입니다. 유성은 흐를 유자의 별성이니까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하늘을 흐르는 별이야. 별이 마치 물살을 흘러가듯이 흐르듯이 떨어지는 별을 유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유성이 쏟아진다라는 말을 쓸 때 유성이 어떤 의미냐? 이 두 번째에 있는 뜻이 중요합니다.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 빛을 내며 떨어지는 작은 물체. 가끔 별똥별이 떨어진다고 그러죠. 별똥별. 그 별똥별을 우리가 한자어로 유성이라고 합니다. 별똥별들이 새벽에 막 여기저기서 빠른 속도로 막 날아가듯이 뚝뚝 떨어질 때, 순간적으로 떨어질 때 그런 별들을 유성이라고 한자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별똥별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단어의 음과 그리고 풀이를 알아보았습니다.